결국은 그래가지고 그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렌더링이 프론트엔드에서만 되면 안 되고, 프론트엔드에서만 렌더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서버 사이드에서도 렌더링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SPA로 이제 앱을 만들어 가지고 서비스하다가 검색 엔진이 잘 안 돼. 검색 엔진에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순서로 찾아가다 보면 이제 그때 가서 만나게 되는 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버에서 이거를 그러니까 검색 엔진, 검색 봇이라든가 뭐 그런 크롤링 봇 같은 것들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게끔 서버에서 미리 그려가지고 전달을 해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웹사이트를 만들 때는 그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이트를 만드는 거는 아닌 거니까요. 그게 이제 실제 운영을 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봇이라든가 뭐 크롤링 봇 같은 게 뭔가를 긁어가면은 좀 뭐 그거에 대해서 못 긁어가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뭐 그게 이제 사이트 내에서 보여져야 할 것들과 이제 보호되어야 할 내용들을 따로따로 나눠야지, 이거를 어, 남들이 못 가져가게 해야지라고 하면은 사실 사이트를 그 사람들이 능동적으로 들어오게 할 방법 자체가 없어지잖아요. 자, 그래서 서버 사이드 렌더링은 서버에서 미리 그 돔을 렌더링을 해가지고 표시를 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쭉 따라온 순서대로, 그러니까 먼저 SPA를 만들었고 서비스를 올렸는데 렌더링이 그 뒤에 필요해졌다. 그래가지고 이게 수습하는 형태로 들어갈 때는 보통 저 두 가지 방법들, 메타 태그만 렌더링을 하는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은 컨텐츠 전체 렌더링 하는 방법을 결국은 만들어내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타 태그 렌더링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검색 엔진이 긁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들, 검색 엔진들이 긁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들을 헤드 태그에만 뿌리고 바디 태그에 컨텐츠 뿌리는 거는 포기를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왜냐면은 그 이제 컨텐츠 렌더링하는 바깥쪽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웹 서버 같은 거 올려놓은 데에서 뭐 내가 그 몇몇 주소들에 대해서 별개로 이제 처리하는 부분들을 백엔드 코드에 추가를 해가지고 뿌려 놓게 되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많이 요청받는 내용들이 그런 거죠. 이제 웹사이트를 오픈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서비스에 주소를 복사해다가 페이스북 글쓰기에 넣고서 공유를 딱 눌렀는데 거기에 미리 보기의 내용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내지는 미리 보기의 내용이 모든 페이지가 다 똑같은 게 나오는 거죠. 기본으로 넣어놓은 그 내용 하나만.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공유했을 때 그 보여지는 그거만큼이라도 조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밑에 컨텐츠 부분은 포기하지만 헤드 안에 그 오픈 그래프 메타만 이렇게 다르게 뿌려 놓는다든가 뭐 그런 형태로 해서 사람들이 접근해가지고 오면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엔드에서 돌아가는 이제 리액트 엔진이 제대로 렌더링을 해서 컨텐츠를 보여줄 거니까, 그래서 그, 그 부분까지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만 가능하도록 메타 태그를 렌더링을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거는 메타 태그만 있어도 일단 검색봇이 수집은 해간다는 거죠. 메타 태그 정도만 있어도 검색 엔진들이 이제 그걸 수집을 해 가서 그 주로 이제 뭐 디스크립션에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 정도 키워드 안에서는 검색이 가능하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좀 그 사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올리지 않은 정적인 사이트에서는 이 정도만 가지고서도 이제 커버리지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뭐 사용자들이 컨텐츠를 올렸고 올린 컨텐츠에 대해서 이제 출력을 할 때에는 뭐 그 사람이 올린 컨텐츠 전체를 다 메타 디스크립션에 다 넣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데에서는 이제 한계가 명확하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제 컨텐츠 렌더링을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그 JSX를 돔 형태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Node.js 내지는 뭐 V 파일 엔진을 직접 심든가, 아무튼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무언가 엔진이 필요해요. 대부분 Node.js를 선택을 하죠. Node.js를 이용을 해가지고 JSX를 읽어다가 HTML 만들어내서 그런 다음에 거기에 화면에
박아서 뿌리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내가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이게 PHP로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실제로 백엔드는 PHP가 돌아가는데 그 검색 내지는 뭐 그런 크롤링 봇들을 위해서 내가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같이 돌려야 되고 두 개를 같이 돌리게 되면은 그만큼 서버 리소스도 더 많이 필요해지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게 검색 봇이 왔을 때는 그렇게 하지만 사용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그게 필요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분기 처리를 해야지 뭐 이런 그 복잡한 처리들이 필요해지게 된다든가 아니면은 아 우리 서버 리소스에는 이게 자바스크립트 엔진까지는 못 돌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서버 사이드 렌더링 자체는 PHP가 뿌리도록 하고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는 SPA가 동작해가지고 뷰가 보여지게 하고 이것도 결국은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접속했을 때와 아닐 때를 막 나눠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느 정도 PHP 쪽 같은 경우에는 뭐 컴포저 쪽 패키지 이용해가지고 뭐 해결을 할 수 있게 해놨다든가 뭐 자바 쪽 같은 경우에도 뭐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하더라도 굉장히 이제 추가적인 손이 많이 가게 되고 그리고 그 한번 그렇게 만들게 되면은 그 이후에 운영을 하는 내내 유지 보수를 할 때에도 그 이슈들이 계속 같이 물려서 있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항상 많은 고민들을 가져다 주게 되죠.